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시원하게 정리하는 시간, 한칼 토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한칼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림픽 보시느라 밤잠 설치고 그러진 않으세요, 두 분은? 엄청 설쳐요. 엄청 저는 설쳐요. 막 피도 마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막 몇 군데서 양궁도 하고 탁구도 하고 맞아요. 유도도 하고 막 동시에 막. 같이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본 데가 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면 안 되겠구나. 딴 거 보고 막 이렇게 피 말리면서 봤습니다. 내가 응원하면 지는 타입, 그런 타입이시구나. 그러니까 제가 응원한 양궁은 이겼는데 네. 또 다른 탁구를 보니까 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탁구는 안 봐야 되겠다. 근데 결국에는 져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신유빈, 임종훈조, 네. 혼합복식 한 번도 안 지고 쭉 올라오다가 마지막에 그러니까요. 너무 아쉬웠어요. 저도. 김준일 평론가는 어때요? 예, 아니 뭐 저도 이제 즐겨보는데 사실 조금 이번에 아쉬운 게 개인적으로는 구기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무 많이 예선 탈락을 해가지고. 아예 못 갔어, 프랑스를.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지금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라도 좀 선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 아까 그 뉴스 연구소에 나왔지만은 무기 종목은 왜 이렇게 잘하는지. 총칼활. 총칼화를. 게다가 10대들이. 예. 와, 저는 어제 반효진 선수가 만 16세에다가 총을 잡은 지 3년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세계를 제패하는 그 눈빛을 보면서 와, 우리 10대들 무섭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 올림픽이 계속 재밌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뉴스들 속에서 밤잠 설쳐가면서라도 여러분 올림픽으로 에너지 충전하시길 바라면서 정치 뉴스 가겠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요.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한창이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끝났는데도 국민의힘 뉴스가 훨씬 많아요. 워낙 민주당 전당대회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게 좀 긴장감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네. 좀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게 뭐 당의 독이 될지 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김민석 최고위원은 뭐 차분하게 진행되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의 시끌벅적한 것보다 낫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착각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도 동의하기 어렵네요. 예. 아니 관심이 있어야죠. 아니 정치인들은 본인 부고 빼놓고는 기사 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사실 언론에 계속 나야 되는데 민주당 요즘 기사 안 나잖아요. 우리 토론하면은 지난주에도 그랬지만은 예. 30분 하면은 3분 얘기합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그래요? 뉴스에 예. 그래도 등장하는 게 등장하는 나아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뉴스에 너무 많이 등장해서 지금 괜찮을까 싶은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네.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네. 났는데도 지금 계속 뭐 정책위 의장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최고. 4대 5냐, 5대 4냐. 도대체 무슨 분위기인 거예요? 물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당초에 그냥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바꿀 생각이 없었다. 아니면 관심도가 떨어졌다. 아니면 그렇게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정정식 최고위원과 네. 뭐 윤핵관들이 뭐 바꿔? 바꾸려고? 바꾸기만 해봐. 바꾸기만 해봐 진짜. 음. 이런 분위기로 나오니까 이거는 싸움을 걸어왔네. 기싸움? 밀리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밀리면은 당대표로서 지도력을,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 바꿔야겠네. 바꿀 수밖에 없어. 이런 식의 분위기가 어제 오후까지 네. 계속 되더라고요. 그럼 애초에는 한동훈 대표는 그냥 정정식 정책위 의장을 유임할 생각이었대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대요. 지명직 최고위원 누구 할까 막 그 고민이었지. 네. 정책위의장 뭐 된 지 한 2달밖에 안 됐고 뭐 특별히 뭐 정책위의장이 뭘 할까. 뭐 최고위원 의결 멤버긴 하지만은 뭐 그게 뭐 중요할까. 그래서 관심도가 너무 낮았는데 너무 저쪽에서 시비 걸고 싸우니까 그냥 이거는 지면 안 되겠다. 바꿀 수밖에 없다. 그런 분위기로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핵관 같은 경우도 네. 상당히 좀 분화가 돼가지고요. 네. 한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도 윤핵관들 사이에서는 이게 맞아? 당대표 됐는데 임명직 당직자는 뭐 당대표가 지명하고 임명하는 게 맞지 이걸 가지고 시비 거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뭔 소리야 지금 우리가 살려면 지금 정정십 정도는 지켜야지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김재현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이거 유권 해석해야 될 문제다 했잖아요.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하라고 하는데
좀 검사 출신들, 법조인 출신들은 문제가 많아요. 왜요? 이런 것들은 그냥 정치력으로 모여가지고 앉아서 해결하면 되지. 뭐 그렇게 판단을 자꾸 받아보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 세 번째인데 네. 지난번에 최고위원 할 때도 본인 말실수, 구설수 때문에 음.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사퇴했잖아요. 정광훈 목사 교회에서. 예. 당분간은 좀 말 좀 줄이고 한동훈 체제 어떻게 가나 좀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친윤계의 스펙트럼이 좀 넓다 보니까 네. 하나로 이야기가 모이지 않고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고 결국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바꿀 거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제가 보시. 그렇게 진짜 바꿀 거야 막 이랬더니 예. 바꿀 수밖에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요? 아니요. 그쪽에 있는 분들이. 측근들이. 예. 오케이. 자, 그런 분위기를 읽고 계세요. 김준일 평론가도 비슷하게 느끼십니까? 이게 뭐 비슷하게 느끼는데 이제 제가 동의를 못하는 부분은 정말로 음. 정점식 정책위 의장 바꾸는데 관심이 없었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딱 이거 선거 끝나자마자 이제 9명 중에 몇 명은 누구가 친용 그래가지고 4대5 구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한동훈, 장동혁, 진종호 그리고 지명직 네. 이렇게 친한 그리고 지금 뭐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그리고 김재원, 인요한 이제 김민정까지 그러면은 그냥 나 같은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바꾸겠네. 이거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5대4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가 이미 기사로 다 나왔어요. 근데 마치 그러니까 저거는 책임을 저쪽에 떠넘기는 거예요. 야, 나는 관심 없었는데 니들이 그렇게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을 떠넘겨서 당위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약간 리스키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제 과거에 당 삼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은 원내 총무 지금 이게 원내 대표가 됐죠.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이란 말이에요. 원내 총무 시절에는 그러니까 제왕적 총재가 임명했잖아요. 그때도.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의총에서 뽑는 걸로 돼 있고 사무총장은 확실히 당 대표의 몫이고 네, 네.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은 사실 그 중간 몫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원내대표랑 협의하고 의총에서 추임받아야 됩니다. 만에 하나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 이건 협의 못 하겠는데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당 대표가 어떻게 할 거예요? 한동훈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갔어요. 의총에 갔어요. 네, 108명 중에서 55명이 안 나와요.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약간의 모험수예요. 그러면 설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거는 완전 내부 모르죠. 불신임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명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윤도 좀 너무한데 저게 이렇게 이제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몰아갈 수밖에 없으니 나는 애시당초에 이거 바꿀 생각 없었는데 지금 당 대표 흔들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바로 이게 아직 그리고 지명직 최고나 다른 당직도 지금 사무부총장이나 임명 안 했잖아요. 하나하나 다 임명하고 빌드업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정점식 교체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도 서범수 사무총장 사실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는데 한 명 임명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변인 얘기하고 뭐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이유가 하나하나 좀 시간을 두면서 빌드업하는 느낌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바꿔도 누가 크게 이의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빌드업을 할 것이다. 근데 결국은 바꿀 거다. 저는 결국은 바꾸는데 바꿀 조금 거다. 시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결국에는 바꾸지 않을 것 같다. 바꾸지 않는 게 낫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네. 싸움이 크게 번질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게 지금 김준일 평론가 얘기 아니에요? 4대5냐 5대4냐? 그게 이제 의결과 관련해서 이제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너는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너를 배제해야 되겠어.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인요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나와서 다른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지금 한동훈 당대표 됐는데 한동훈 당대표가 제대로 된 리더십과 지도력을 갖고 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뭐 이렇게 견제 다른 얘기 이게 당에 도움이 되느냐.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원희룡 후보의 러닝메이트였는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설득해가지고 내 편으로 만들어가고 나한테 동조해 나가는 것,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정치지 이런 식으로 배제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처음에 바꿀 생각이 없었다라고 표현한 부분들은 네. 관심이 없었다가 아니라 관심도가 낮았다라는 것 그리고 괜히 싸움을 해가지고 윤핵관과 대통령과 갈등의 다툼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별로 이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초반에 그냥 좀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음흠. 이거 가지고 여권이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 보이면은 음. 이거는 내가 앞으로 당대표 하는데 이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뭐 바꾸지 말지 뭐 이런 분위기였다 하더라고요. 그 긴장감이 지금 흐르는 거는 사실인데 장 소장님은 이걸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네. 유임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 가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고 네. 김준일 평론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 이거는 권력 투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력 보시는 투쟁의 것 문제고 같아요. 결국은 시간은 한동훈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한동훈 대표한테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고 보궐선거가 앞으로 다가오면 한동훈 대표가 힘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준석 의원이 그 어제 방송사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요? 김재원 맛 좀 봐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 대표할 때 최고위원 김재원 예. 3번 연속했잖아요. 김재원 최고가 뭐 희한한 논리를 가져와 가지고 뭔가 다 결정된 상황이 있으면은 뭐 예. 이거 해봐야 된다, 저거 해봐야 된다는 거 태클 건다? 예, 태클 거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지금 유권 해석해야 된다고 김재원 맛 좀 봐봐라 이런 얘기했는데 김재원 최고가 거의 이제 반 한에 선봉에 쓴 것 같고 약한 고리는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이뇨한 위원장 같아요. 그분은 윗목 아랫목 잘 파악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윗목이고 어디가 아랫목인지 지금 분위기가 미묘하게 완전 친윤에서 이제는 친한으로도 좀 갈아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게 분위기가 살짝 있어요. 왜 예. 그러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지금 최고위원은 또 선거 때는 한동훈 위원장하고 굉장히 가깝게 잘 지냈던 분인데 원희룡 후보가 정말로 삼고초려를 해가지고 러닝메이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막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해서 된 게 아니라 삼고초려 끝에 러닝메이트가 된 약간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친윤, 죽어도 친원 뭐 이런 거는 아니었던 특수성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한동훈 후보와도 대표와도 언제든 가까워질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요한을 좀 포섭을 하면서 약간 정점식을 뒤로 살짝 미룰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관측이. 예. 자, 이제 거기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시도지사 협의회입니다. 이게 한 4일 전쯤에 발족됐을 거예요. 12명의 시도지사들, 국민의힘 출신 시도지사들, 예를 들면은 유정복 시장, 인천시장, 뭐 이철우 지사, 김태흠 지사, 홍준표 시장 이런 분들 다 들어가 있는 맞습니다. 이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우리도 당정 관계에 한 몫을 좀 하고 싶다, 좋은 역할 하고 싶다 하면서 당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자기들이 참석한다고 해가지고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거 규정이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당규의 제6조에 보면은 네. 최고위원 회의는 의안 심의에 필요한 인사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냥 우리가 지방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대구시장 참석하세요. 그리고 시도당 협의회 의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참석하세요. 이렇게 그냥 결정할 수가 있는 건데. 와서 보고 좀 하세요. 듣고 싶어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거기가 앉아가지고 뭐 의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언권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두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한동훈에게 힘 실어주기냐 아니면은 대권 주자들이 지금 단체장 중에 많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한 거냐 이런 해석이 난무하는데 전자냐 후자냐 어느 쪽입니까? 견제죠.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동훈 힘 실어주기 왜? 2026년 6월에 지방선거 있으니까 우리가 지방선거 이기려면 당대표랑 좀 호흡 맞춰서 가는 게 맞아. 힘 실어주자. 여건이 안정화돼야지. 이렇게 좀 아름답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 시점에서 저렇게 참여하겠다라는 것은 이철우, 홍준표, 이장우, 김태흠 다 한동훈 가만히 안 둔다. 특히 김태흠 충남도지사 같은 경우는요. 내 진짜 두고두고 본다. 지금 내가 참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까지 했어요. 맞아요. 결국에는 한동훈 견제하기 위해서 좀 당의 여권의 중진들이 힘을 합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최고위에 이분들 참석한다는 거 안 받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 받을 것 같고요. 이거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시도지사 협의회가 기존에 있었던 거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 새로 발족한 거는요. 지난 25일에 한 거는 국민의힘 맞아요. 시도지사 협의회예요. 국민의힘 이거는 출신들. 예. 현재 지금 국민의힘이 지자체장인 12분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 새로. 맞아요. 근데 요 무슨 배경이 있냐면은 지난 25일에 충남도청에 모여 가지고 협의회를 발족을 했고 유정복 인천시장을 이제 초대 대표로 선출을 했는데
이날이 무슨 날이면은 충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었어요. 아, 같은 날. 대통령 만나가지고 아. 하고 예, 이거 예. 만들어서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시도지사 협의회가 이제 최고위원회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대통령 만나서 이거 만든 건데 이거는 견제로 봐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이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외롭게 하지 마라. 이 시도지사들이 때로 들어가가지고 한동훈 안 외롭게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 왜 이렇게 다들 악의적으로 해석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6일 만에 또 본인 중앙정치 얘기 안 하겠다고 하다가 6일 만에 또 페이스북 글을 올렸잖아요. 뭐라고 올리셨어요? 니전 투구다라고 하면서 또 내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전 투구가 뭐예요? 이전 투구, 리전 투구라고 이제 진흙탕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이전 건데, 투구?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더 이상 SNS로 올리는 거를 만족을 못해. 가가지고 한동훈 얼굴 보면서 얘기해야 되겠어. 딱 이거예요, 이거는. 예. 야,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어떻게 될 것인가 시도지사 협의회 쪽을 좀 집중. 저렇게 악의적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예. 시도지사 협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네. 제가 보수 우파 패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첫째, 가감없이 민심을 전달하겠다. 둘째, 당내 중진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어허. 견제할 의도는 없다. 아니 발목 잡기라고 본인도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저는 해석을 하는데 전달은- 이분들의 입장은 전달해 전달은 드려야죠. 해야죠. 전달은 하셔야죠. 그럼요. 그리고 조만간 인터뷰도 저희가 직접 추진을 좀 오.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민주당 전당대회로 눈을 돌려보죠. 조금 전에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 김민석 의원 인터뷰를 했고 지난주에는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 인터뷰를 했는데 정봉주 후보가 8명 중에 유일한 원외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누적 득표율 1위를 지금 찍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누적 득표율 4위이던 김민석 맞아요.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서 부울경하고 충청에서 1위를 찍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누적 득표율 2위까지 올라온 겁니다. 정봉주, 김민석 이제 이런 순서가 돼서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이제 두 사람이 다투는 이런 모양새가 됐는데 묘한 것은 뭐냐면 8명 다 친명인데 이재명 전 대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큰 지분을 쥐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의 뭐랄까 힘시키는 살짝 온도 차이가 있다 후보들마다. 온도 차이 많아요. 살짝 있는 게 살짝이 아니야. 아닙니다. 살짝 아니에요. 예. 제 입장에서는 또 살짝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어떤 겁니까? 그거 극명하게 나타난 게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본인 차 안에 최고위원 후보자들 초청해가지고 한 10분 내외 정도 예. 대담을 나누는 화면이 있거든요. 예. 그 방송을 한번 김민석 편과 음. 정봉주 편을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청취자분들께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땠는데요? 분위기, 뉘앙스, 눈빛, 말투, 억양 이런 것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누구 그러니까- 쪽에 더 눈빛이 좀 이렇게 애정이 담겨 있던가요? 암시롱 물어보시는 거죠? 정봉주 후보 편에서는 대단히 좀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도 이재명 당대표가 처음엔 봉도사님 오셨네 이러다가 네. 정선배 오셨네 이러다가 정봉주 후보 오셨네 막 억양도 다 계속 다르고 아하. 눈빛도 이렇게 참 맞추지 않고 어색하더라고요. 이렇게. 어색. 그래서 보는데 되게 위태위태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것들을 당원들이 안 것이 아니냐. 그리고 뭐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는 대단한 애정감을 드러냈잖아요.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지? 왜 이렇게 표가 안 아이고, 나오냐. 아이고. 아까 김민석 후보도 그 느낀 얘기 거죠. 하시더라고요. 그게 큰 영향이 있었다고. 발언이. 결국에는 그러한 분위기에다가 조직표가 동원된 거로 봐야죠. 갑자기 4등하다가 1등 못합니다. 이건 조직표예요. 자, 그렇다면 김준일 평론가한테 그 질문을 드리죠. 왜 그 지금 후보들 다 친명인데 어떤 기준으로 호불호가 있는 것인가? 네. 어떤 기준으로 또 당원들은 지지하고 있는 것인가? 또 어떻게 보세요? 뭐 김현정 앵커 비유를 들게요. 김현정 앵커가 이제 방송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김광일하고 김준일이 있는데 음. 김광일이 본인보다 나이도 좀 더 어리고 평소에 오랫동안 했는데 김준일은 뭔가 애가 까칠하고 방송하기 불편한 것 같아. 나이도 나보다 많고. 나이도 많고 불편해. 누구를 그럼 택하겠어요? 김광일을 택하죠.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 나이가 선배예요. 그러니까 79학번 정도 되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재명 후보는 82학번 정도 돼서 선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나이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컨트롤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샷을 정말 싫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실
대표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수석 최고위원이 오른쪽에 앉거든요. 대표 오른쪽에 있고 대표가 없을 때는 이제 사실상 이제 주제를 대표로서 맞아요. 주제를 하잖아요. 맞아요. 일단은 사진 보면은 네. 원내대표 대표 이제 여기 수석 최고위원 나오는데 네. 이 3샷, 2샷이 정봉주가 싫은가 보구나.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정봉주 보면서. 후보가 같이 잡히는 게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싫을 수도 있다. 컨트롤이 안 된다라는 거 하나라고 사실 정청래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 지금 계속 오래 했잖아요. 예, 사실 예.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니까 지금 굉장히 노골적이거든요. 오늘 저는 김민석 의원 인터뷰 보면서도 그래서 들었던 게 사실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때 뒤에 섰던 사람이 강선우, 한준호, 김민석이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 식은 언론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러다가 이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김민석 의원이 네. 그게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실제 도움이 된 것도 있지만은 야, 나 이재명 사람이야. 이거를 다시 한번 본인이 알린 거예요. 재확인시킨 거예요. 재확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사실 너무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거 안 하는 게 사실 맞았다. 왜냐하면 선후 관계에 있어서 호불호 그리고 사람들마다 온도 차이가 있다라는 게 지금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비판이 좀 나올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전당대회의 관전 포인트는 이제 수석 최고위원 누가 되느냐. 그걸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하나만 민주당. 네, 짧게 투표율이에요. 투표율. 예, 지금 15개 시도당 대회 중에 9개 치렀는데 네. 투표율이 31%예요. 네.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90%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더라도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투표율이 낮아요? 이미 뭐 결정이 됐다. 아하. 그리고 나 별로 같은데 찍을 사람이 없는데 이게 맞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투표율이 낮겠죠. 아하. 투표를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40%는 기본적으로 넘겨야 되고 50% 가까이 해야 되지.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31%의 투표율로 당선이 됐다고 봐봐요. 뭐 할 때마다 정통성 시비 걸릴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 당대표의 당면 과제는 투표율을 올려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한칼 토론 진행하고 못다한 이야기는 오늘 본방송 후에 유튜브 댓글쇼 정꿀쇼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